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계란을 생각하실 겁니다.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명수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60년 넘게 진료해왔고 올해 92입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종로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어떻게 계속 진료를 하냐고 묻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계란 섭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계란은 아마 지금도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먹고 계신 그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같이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에 사는 83 이준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반숙 계란을 드셨는데 결국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염인 줄 알았지만 더 알아보니 무려 40년 동안 매일 반숙 계란을 드셔왔고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까지 드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도 이제는 큰 위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땐 꽤 괜찮았던 식습관도 노년기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한 음식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나이 든 몸과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계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 50년이 넘는 진료 경험에서 계란만큼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음식도 드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매일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86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 오셨고 매일 아침 프라이한 계란으로 단백질을 챙기셨지만 수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심장약 3가지와 콜레스테롤 약 2가지를 함께 복용 중이셨고 약에 의존하는 삶에 지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었더니 아침엔 프라이한 계란을 드시고 점심엔 흰자만 따로 먹으며 그와 함께 약까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소개할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그 방법을 3개월간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이후 콜레스테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최근 검사에선 수치가 약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 후엔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계란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아주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약을 바꾸거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보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정확히 이해하신 뒤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건강을 위해 드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드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 섭취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흰자만 먹는 습관.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 습관, 특히 공복에 흰자만 먹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비타민 B7, 즉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 건강, 피부, 재생 기억력, 유지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기억력 감퇴,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오틴 결핍의 영향은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1세 정영자 어르신은 수년간 아침 공복에 흰자만 드셔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는 늘 버리셨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발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다 결국 비오틴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알고 보니 오랜 식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는 위산 분비가 많은 시간대인데 이때 흰자를 먹게 되면 아비딘의 활성이 더 강해지면서 비오틴 흡수 저해 효과가 훨씬 심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가 노른자를 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노른자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중요한 레시틴, 노화된 눈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 등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걱정 하나로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드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은 흰자의 아비딘 효과를 상쇄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 계란을 먹기 전 간단한 채소 샐러드나 통곡물 빵을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일주일에 5-7알 하루 한 알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안전한 섭취량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계란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오틴 결핍이 증상 악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거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비오틴 흡수에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혹시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른자를 계속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닌지요?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을 돌아보시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계란과
반숙 계란. 익히지 않은 계란이 부르는 치명적 결과. 혹시 지금도 날계란을 그대로 드시거나 반숙 계란을 즐기고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에 소주 한 잔과 날계란을 함께 삼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습관도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열 극심한 탈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위협 수준의 상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계란 속 흰재는 아비딘 성분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앞서 말씀드린 비오틴 즉 비타민 B7의 흡수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피로감뿐 아니라 신경계 이상, 우울감, 근육 약화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계란 속 단백질은 장내의 유익균과 결합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노년기의 면역력뿐 아니라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2세 김만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날계란을 소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고열과 탈수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중증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장기간 항생제 치료로 장내 균총이 망가지면서 만성 설사와 영양실조로 오랜 시간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내 몸을 이토록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계란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씨 74도, 화씨 165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하며 완숙 상태로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에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9분에서 12분 이상 삶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숙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껍질에 금이 가거나 오염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며 2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도 함께 지켜야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할인 판매 중인 계란은 아무리 저렴해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을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분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단하게 익힌 계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과 함께 먹는 계란. 의외의 충돌이 만드는 건강의 함정. 나이가 들수록 약을 복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빈혈. 매일같이 약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계란 한 알이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전 예방제, 한근고제, 항생제, 철분제와 계란의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 노른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 와파린, 왈파린 계열의 혈전 예방제는
혈액이 지나치게 굳는 걸 막기 위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때 갑자기 계란을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약의 효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혈전이 생겨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하운대에 사는 85세 최영호 어르신은 혈전 예방제를 복용 중이셨는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마다 계란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원인이 비타민 K 섭취량의 변화로 인한 약효 불균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 속에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결합해 약물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고도 감염이 잘 낫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은 철분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빈혈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수개월간 빈혈 수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한 끝에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약을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약 복용 시간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 복용과 계란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최대 4시간까지 간격을 두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 계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 레보록신 등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데 만약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스타틴도 계란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 흡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아연을 따로 영양제로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계란과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먹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약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계란과 함께 약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 그리고 계란 섭취 간격을 의식적으로 조절해보세요. 작은 조정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계란 섭취. 건강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계란 프라이 한 장이나 계란찜 한 그릇으로 여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야 힘이 나지라며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계란을 드시곤 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계란, 특히 기름에 부쳐낸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반응이 더 강하게 유발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이만석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늘 계란 프라이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해온 일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식단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아침 이른 시간은 위장 활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은 서서히 깨어나는 중인데 여기에 기름기 많고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넣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고 더 나아가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지지요.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 분비가 낮아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들고 위장과 간 기능이 활발해져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콜린, 비타민 D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선 몸 상태가 잘 깨어있는 이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장에서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같은 채소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계란을 섭취하는 것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은 원래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때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침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계란보다는 두부 삶은 콩 혹은 소화가 쉬운 그릭 요거트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이들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아침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계란을 드시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아침 일찍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시간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시간대를 조절해도 계란은 해가 아닌 든든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5째, 고온의 기름에 계란을 굽는 습관. 보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해롭게 바꾸는 조리법 계란. 프라이는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넘어가서 좋지. 이 말 익숙하시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마다 혹은 간단한 반찬으로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십니다. 겉은 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퍼지니 식욕도 당기고 금방 완성되니 편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노릇하게 익힌 계란 속에 숨은 위험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단백질은 고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섭씨 100도, 화씨 212도를 넘는 기름에 튀기거나 굽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급격히 변형되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위 자극이 발생하기 쉽고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연기점, 스모크 포인트를 넘겼을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때 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유발, 산화,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손실, 바로 콜린초리네이라는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은 뇌 건강 기억력 유지 신경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특히 중요하지만 고온 조리 시 쉽게 파괴됩니다. 즉, 좋은 영양소를 들여다놓고 기름과 불로 다 없애는 셈인 것이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4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까지 빠지셨죠.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되짚어 보던 중 의사의 조언으로 조리 방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꾸자 소화 불편과 식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 김용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쓰림과 명치 통증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한 끼를 다 드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삶은 계란으로 바꾼 뒤 위부담은 줄고 단백질 섭취는 더 원활해지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찬물에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10분 이상 삶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센 불로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오히려 단단해져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란찜이나 포치드 에그 수란 같은 저온 수분 조리 방식도 매우 훌륭합니다. 물이나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이 방식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변형을 최소화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고열이 급격히 전달되며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고 일부 구간은 너무 익고 일부는 덜 익는 현상 때문에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황 후추, 파슬리 같은 향신료나 허브를 더해보세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 노년기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 출추민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계란은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야 제맛이라며 프라이에 익숙하셨다면 오늘부터 삶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과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계란은 해가 아닌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피해야 할 계란 섭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자만 공복에 먹지 마시고 노른자와 함께 식사 중에 드세요. 둘째, 날계란은 피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히세요. 셋째, 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넷째, 이른 아침은 피하시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고운 기름에 굽지 마시고 물에 삶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계란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완전 식품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92이 된 지금도 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원칙들을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계란은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계란을 삶아 점심에 채소와 함께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 팁을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100세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매일 실천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